나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인가.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이 여성의 아버지는 진실을 찾기 위해 위험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다가 결국 바다에서 생을 마감했죠. 수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아시아의 작은 땅 한국에서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그녀와 수년 전 그녀의 아버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3초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천체물리학을 연구하는 노바 셀든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관측하며 우주의 비밀을 푸는 일이 제 전부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2살 되던 해 겨울,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영국 해군 소속 해양학자였던 아버지는 한국 근해에서 해류 패턴을 연구하고 계셨죠. 동해의 복잡한 해류 시스템을 분석하는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쳤고 아버지를 태운 연구선이 실종됐어요. 그때 언론 보도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국 기상청의 부정확한 해류 예측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됨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어린 제게는 충격이었죠. 아버지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그 원인이 한국의 과학기술 부족 때문이라니요.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감정보다는 차가운 논리를, 추측보다는 검증된 데이터를 믿게 됐어요. 특히 동양의 전통 과학이라는 것들은 그저 미신과 추측의 산물이라고 여겼습니다. 현대 과학의 정밀한 관측 장비와 수학적 계산 없이 무슨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 제가 2024년 가을,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에서 갑자기 저를 서울대학교와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배정한 거예요. 주제는 조선시대 천문 기록인 칠정산을 현대 천체역학으로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하필 저를, 그리고 왜 하필 그 나라로 보내는 거죠?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항의했지만 답은 뻔했습니다. 제가 고대 천문 기록과 현대 천문학의 상관관계 분석 전문가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잃게 만든 그 나라에서 그들의 옛 기록을 연구하라니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숨이 막혔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낯선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죠. 제 마음은 이미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거리에 즐비한 한국어 간판들이 마치 제게 넌 여기 속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모두 낯설고 이질적이었습니다. 김태형 교수님과의 첫 만남은 그분의 연구실에서였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분이었죠. 하지만 말수가 적으셨어요. 먼저 차 한 잔을 권하신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의 천문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저없이 그리고 무례하게 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과학이라기보다는 신화나 추측에 가깝지 않나요? 정밀한 관측 장비도 없던 시절에 무슨 정확한 천체 관측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순간 김 교수님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차가운 눈빛이 저를 관통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연구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목소리에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신뢰를 범했는지를요. 김 교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차를 드시며 창밖을 바라보셨죠.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김 교수님은 저에게 칠정산 원본을 보여주셨어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천문 계산서였죠. 한자로 빼곡히 적힌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으로 일식과 월식, 행성의 움직임을 모두 계산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망원경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런 정밀한 계산이 가능했을까요? 아마 대략적인 추정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로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칠정산에 기록된 1592년 일식 시각이 현대 천문학 계산과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오차가 불과 몇 분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겠죠.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옆에 있던 하재윤 박사가 들었나 봐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1634년 월식 기록도 확인해 보세요. 하재윤 박사는 40대 초반의 온화한 분이었어요. 김 교수님과 달리 친근하게 다가와 주셨죠. 하지만 제가 조선 과학을 의심하는 걸 못마땅해 하시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1634년 월식 데이터를 확인해 봤어요. 또다시 놀라운 정확도였습니다. 현대 계산과의 오차가 3분도 안 됐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럴 리가 없는데.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해 봤어요. 1668년 화성 충돌, 1701년 목성 합삭.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칠정산의 천문 예측이 현대 과학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김 교수님은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의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을 500년 넘게 관측했습니다. 매일 밤 별을 보며 기록하고 계산했죠. 그들에게 하늘은 신화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무시해온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과학적 성취였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미겔에게 전화했어요. 나사 본부의 제 직속 상사였죠. 미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조선시대 천문 기록이 정말 정확해. 노바, 너 거기서 뭔 이상한 걸 마시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우연히 몇 개 맞은 거겠지. 감정적으로 빠지면 과학자로서 끝이야. 미겔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뭔가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칠정산을 파헤쳤습니다. 김 교수님도 제가 진지해진 걸 눈치채셨는지 더 많은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세종실록에 기록된 일식 관측 기록, 조선왕조실록의 천문 현상들, 그리고 관상감에서 작성한 수많은 천체 관측 일지들이었죠. 이 기록들을 보세요. 1592년부터 1910년까지 300년 넘게 기록된 해성 출현 데이터입니다. 하재윤 박사가 보여준 자료를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헨리 해성의 76년 주기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1758년, 1835년 출현 기록이 에드먼드 헨리의 계산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헨리가 해성의 주기를 발견한 건 1705년이잖아요. 조선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하늘의 규칙을 알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던 과학사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의 실종 날짜를 칠정산으로 역추적해 본 거예요. 1993년 11월 15일, 동해상에서 일어난 그 사고 말이죠. 칠정산의 조석표를 현대 해양학 데이터와 비교해 봤습니다. 그날의 조류 변화, 해수면 높이, 심지어 달의 위상까지 모든 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조선시대 기록이 현대 과학으로 계산한 것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만약 그때 영국 해군이 조선의 해양 기록을 참고했다면 아버지는 살아계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 1993년 11월 15일 동해의 해류 상황을 조선시대 기록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은 제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능합니다. 조선의 바다 기록은 매우 정밀했거든요. 그날 밤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조선시대 조석표에 따르면 그날은 대조기였고 특히 강한 조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날이었습니다. 현대 해양학으로 계산한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9년 동안 제가 원망했던 한국의 과학기술이 사실은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열쇠였던 거예요. 문제는 당시 서구 과학계가 동양의 전통 지식을 무시했다는 것이었죠. 김 교수님께 다가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19년간 쌓인 분노와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선의 과학이 제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걸 신화라고 했어요.
김 교수님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이제 진짜 연구가 시작되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호텔방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19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 교수님 연구실에 찾아갔어요. 그분은 이미 출근해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또 다른 고서들이 펼쳐져 있었죠. 교수님, 어제 밤 내내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은 차 한 잔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성급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게 문제였죠. 그분의 말씀이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이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조선의 천문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김 교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처음 보는 따뜻한 표정이었죠. 그럼 진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그분이 보여준 건 혼천이와 간해, 일성정시에 같은 조선시대 천문 관측 기구들이었어요. 정교한 금속 세공에 정밀한 눈금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기구들로 별의 위치를 0.1도 오차 범위 내에서 측정했습니다. 16세기 기준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하재윤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인데도 이렇게 정밀한 관측이 가능했다니요. 특히 세종대왕 때 만든 앙부일구를 보세요. 이건 단순한 해시계가 아니라 계절별 일조량까지 계산할 수 있는 복합 천문 기구입니다. 실제로 앙부일구의 구조를 분석해보니 놀라웠어요.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 23.5도까지 정확히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현대 천문학과 완전히 일치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계속하면서 더 큰 발견을 하게 됐어요. 조선의 천문 기록이 단순히 정확한 게 아니라 서구보다 앞선 발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1572년 신성 폭발 기록을 보세요. 서구에서는 티코 브라헤가 발견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조선은 그보다 2개월 먼저 관측했어요. 김 교수님이 보여준 명종실록의 기록이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계사에서 배운 내용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1604년 케플러 신성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은 요하네스 케플러보다 한 달 먼저 발견했죠. 저는 점점 더 흥분했어요. 제가 평생 서구 중심으로 배워온 천문학사가 불완전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미겔에게 중간 보고를 할 때였습니다. 미겔,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어. 조선의 천문학이 서구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 노바, 너 정말 괜찮아. 그 나라에 너무 오래 있었던 거 아니야. 객관성을 잃으면 과학자 생명은 끝이야. 미겔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종교에 빠진 사람 취급을 하는 것 같았죠. 데이터를 봐, 미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숫자야 조작할 수 있지. 너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냉정해져. 전화를 끊고 나서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동료조차 제 발견을 믿지 않는다니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과학이었어요. 며칠 후 더 큰 갈등이 터졌습니다. 나사에서 중간 발표를 요구한 거예요. 화상회의로 미겔과 다른 동료들 앞에서 연구 결과를 보고해야 했죠. 조선시대 칠정산의 천문 계산 정확도는 현대 천문학과 99.8% 일치합니다. 특히 일식과 월식 예측에서는 제가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는데 미겔이 끼어들었어요. 노바, 잠깐. 너 지금 진짜로 500년 전 기록이 현대 과학만큼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게 바로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과예요. 1592년부터 1910년까지 300여 건의 천문 현상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화면 너머로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죠. 동양 신비주의에 빠진 건 아니야.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가 치솟았죠.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노바, 진정해. 너 지금 객관성을 잃고 있어. 그 나라 사람들이 뭔가 세뇌한 거 아니야. 미겔의 말에 저는 폭발했어요. 세뇌라고요?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는 게 세뇌인가요? 여러분이야말로 서구 중심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요? 화상회의는 최악으로 끝났어요. 동료들은 제가 감정적으로 변했다며 걱정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롱하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김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힘드시죠? 네. 제 동료들이 제 연구를 믿지 않아요. 마치 제가 이상한 미신에 빠진 사람 취급을 해요. 당연한 일입니다.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이니까요. 김 교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들었죠. 교수님, 조선의 과학이 이렇게 뛰어났는데 왜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김 교수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셨어요. 일제강점기 때 많은 기록들이 소실됐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도 서구 과학을 받아들이는데 급급해서 우리 전통 과학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죠. 그럼 제가 지금 하는 연구가 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잃어버린 우리 과학사를 되찾는 일이에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연구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해양학자였던 아버지라면 분명 조선의 해양과학에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해도, 즉 바다 지도를 분석하던 중이었어요. 이 해도를 보세요. 1800년대에 제작된 동해 해류도입니다. 하재윤 박사가 보여준 고지도였어요. 동해의 해류 방향과 세기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이걸 현대 해양학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컴퓨터 화면에 현대 해류도를 띄웠어요. 두 지도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200년 전 조선 사람들이 만든 지도가 위성으로 관측한 현대 데이터와 똑같았거든요. 특히 1993년 11월 아버지가 실종된 그 지점의 해류 패턴까지 정확하게 예측되어 있었어요. 조선의 해도에 따르면 그 시기에는 매우 강한 역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조선의 과학자들이 이미 200년 전에 아버지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아무도 그들의 지혜를 듣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때 미겔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노바, 본부에서 너 소환 명령 내렸어. 연구 중단하고 즉시 귀국하라고 해.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제 막 진실을 찾기 시작했는데 연구를 중단하라니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연구 중단 명령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김 교수님께 달려갔어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나사에서 연구 중단 명령을 내렸어요. 김 교수님은 침착하게 반응하셨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것처럼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기득권은 언제나 새로운 진실을 두려워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막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조선의 과학이 얼마나 뛰어난지 세상에 알려야 해요. 제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19년 만에 아버지와 관련된 진실을 찾았는데 그걸 묻어버리라니요. 그때 하재윤 박사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노바 박사님, 선택의 순간입니다. 나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인가. 저는 한참 고민했어요. 돌아가면 안정적인 직장과 동료들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 남으면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도 진실을 찾기 위해 위험한 바다로 나가셨잖아요. 해양학자로서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다가 바다에서 생을 마감하셨고요.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연구를 끝까지 완성하고 싶어요. 김 교수님의 눈에 깊은 감동이 스쳤어요. 쉬운 선택이 아닐 텐데요. 쉬운 선택이었다면 가치가 없겠죠. 그날부터 저는 나사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미겔은 마지막까지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노바, 정신 차려. 내 커리어가 끝나는 거야. 그 동양인들이 너한테 무슨 마법을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과학이 아니야. 미겔, 당신이야말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이야. 너 지금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했어요. 가장 가까운 동료조차 제 연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니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김 교수님과 하재윤 박사의 도움으로 개인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객원연구원 자격을 주셨거든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조선의 과학자들이 단순히 하늘만 관측한 게 아니라 기후변화까지 예측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 기록을 보세요. 1783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이 조선의 기후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예측했어요.
하재윤 박사가 보여준 승정원일기의 기록이었어요. 화산 폭발로 인한 기온 하강과 흉년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책까지 세워놨더라고요. 현대 기후학으로 계산해봐도 정확한 예측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조선의 과학자들은 하늘과 땅, 바다를 하나로 보았습니다. 서구처럼 분야를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관찰했죠.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서구 과학의 분석적 접근법도 중요하지만 동양의 종합적 사고도 그에 못지않게 가치 있다는 걸요. 몇 달 후 저는 드디어 논문을 완성했어요. 조선시대 천문 기록의 현대 천문학적 검증과 그 의의라는 제목이었죠. 150쪽 분량의 방대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서구 학술지도 제 논문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 부족, 과도한 해석 같은 이유로 계속 거절당했어요. 그때 김 교수님이 제안하셨어요. 한국의 학술지에 먼저 발표하는 게 어떨까요? 그 다음에 세계로 알리면 되니까요. 결국 한국천문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했어요. 발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일본과 중국의 과학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요. 동아시아 전통 과학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영국 왕립천문학회에서 제 연구에 관심을 표한 거예요. 노바 박사님의 연구가 천문학사를 다시 쓸 수도 있겠군요. 학회 회장의 메시지였어요. 드디어 서구 과학계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몇 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 왕립천문학회에서 정식으로 저를 초청한 거예요.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제 연구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김 교수님은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세계가 조선의 과학을 인정하기 시작하는군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기뻤지만 한국을 떠나는 게 아쉬웠거든요. 이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런던 발표는 대성공이었어요. 200명이 넘는 천문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선의 천문학을 소개했죠. 16세기 조선의 천문 관측 정확도는 당시 유럽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해성 궤도 계산에서는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질문이 쏟아졌고 몇몇 저명한 교수들이 공동 연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발표 후 받은 한 통의 편지였어요. 영국 해군 기록보관소에서 온 것이었죠. 노바 박사님의 연구를 보고 1993년동의 사고를 재조사했습니다. 당시 한국 측에서 제공한 해류 정보가 정확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영국 측의 정보 미숙지였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19년 만에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거였죠. 한국의 과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영국이 그들의 경고를 무시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서울에 있는 김 교수님께 전화드렸어요. 교수님, 아버지의 진실을 찾았어요. 한국은 잘못이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군요. 김 교수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마치 제 아버지처럼 느껴졌죠. 런던에서 몇 달을 보낸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정식 교수직을 제안해 주셨거든요. 김 교수님은 제 결정을 기뻐하셨어요. 이제 진짜 제자가 생겼군요. 그분은 곧 은퇴하실 예정이었어요. 평생 연구하신 조선 천문학을 저에게 맡기고 싶다고 하셨죠. 교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제자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성된 기분이에요. 그때 김 교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조선시대 혼천의 모형이었죠. 이걸로 별을 보세요. 조선 사람들이 보던 그 하늘을 말이에요. 그날 밤 서울대학교 옥상에서 혼천 위로 밤하늘을 봤어요. 19년 전 아버지와 함께 보던 그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문득 깨달았어요. 별은 국경이 없다는 걸요. 영국에서 보던 별이나 한국에서 보는 별이나 똑같은 거였죠. 조선의 천문학자들도 현대의 과학자들도 모두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 연구는 계속됐어요. 조선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천문 기록들도 발굴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삼국시대부터 이미 정교한 천문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자리 그림을 분석해보니
1500년 전 하늘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현대 컴퓨터로 역산한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과학 수준이 이 정도였다니. 하재윤 박사도 놀라워했어요. 한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제 연구 결과는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유네스코에서 한국의 전통 천문학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죠. 그런데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한 고등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교수님 연구를 보고 우리 조상들이 자랑스러워졌어요. 저도 천문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과거를 발굴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었죠. 1년 후 제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국제천문학회에서 동아시아 고천문학 재조명이라는 특별 세션을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세션 의장을 맡게 됐죠. 세계 각국에서 온 천문학자들 앞에서 조선 과학의 위대함을 알릴 기회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구 중심적 시각을 가진 학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발표 당일 가장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저명한 천문학자 로버트 윌슨 교수가 제 연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거예요. 노바 박사의 연구는 흥미롭지만 과도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동양의 기록을 현대 과학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건 무리가 아닐까요?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교수님,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해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1572년 조선이 관측한 신성의 위치 좌표를 현대 망원경으로 확인해 보셨나요? 그 순간 스크린에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을 띄웠어요. 450년 전 조선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위치에 신성의 잔해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과도한 해석인가요? 윌슨 교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청중들에게서 박수가 터져나왔죠. 그날 이후 제 연구는 완전히 인정받았어요. 조선의 천문학이 세계 과학사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김 교수님은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신이 찾은 건 별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었어요. 몇 년 후 저는 또 다른 꿈을 이뤘어요. 서울 한복판에 조선천문과학관을 개관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조선의 과학 유산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었죠.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선생님, 우리 조상들이 정말 이렇게 똑똑했어요. 한 초등학생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 피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똑똑할까? 그날 밤 과학관 옥상에서 망원경을 들여다봤어요. 서울 야경 너머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문득 19년 전 아버지와 함께 본 그 하늘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저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곳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됐거든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죠. 망원경 속에서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노바, 새로운 별의 탄생이었죠. 제 이름처럼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하늘을 의심했지만 조선은 저에게 진실을 보여줬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국의 하늘 아래에서 조선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진짜 과학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저 역시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미처 몰랐던 사실들의 부끄러움과 동시에 자부심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